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나라고 하고요. 직업은 의사하고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7년생이요. 되게 동안이신데요? 개업을 하신 건가요? 네, 개업해서 이제 2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병원은 어떤 걸 진료를 보고 계세요? 그냥 저는 이제 푸티 시술도 하고 피부 깨끗하게 해주는 레이저도 하고 뭐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부 시술 쪽으로 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의대 진학할 때 생각을 이쪽으로 했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화기내과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인턴 할 때 독일에서, 독일은 좀 한국이랑 인턴 제도가 달라요. 인턴 할 때 3개 과를 돌게 되는데 2개는 필수로 외과랑 내과를 돌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피부과를 선택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는데 이제 좀 인턴한테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부여해줘요, 독일에서는. 주치도 할 수 있게끔 했었고 레지던트 쌤들이랑 팀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거든요. 네네. 그게 조금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새벽 5시 반? 6시 아침에 그때 이제 출근을 해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랑 수다도 떨고 되게 친분이 많았어요. 그렇죠. 깊었어요. 근데 이게 살짝 저한테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왜요? 항상 아침에 제가 가면은 맨날 인사하고 신문 읽고 계시고 되게 맨날 머리도 2대8로 이렇게 딱 빗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안 하던 실수까지도 하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무뎌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들 무뎌진다고 계속하면 무뎌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바이탈 보는 과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되게 근데 인상적으로 봤을 때 되게 세 보이시고 강하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는 네. 너무 약하다 그래야 되나 감정적으로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울지도 않아야 될 일에 잘 울고 좀 사람들한테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조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무뎌지네요. 네. 근데 선생님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되게 네네. 뭔가 탈색도 하시고 네. 되게 화장도 강하시고 뭔가 되게 네네. 좀 영화다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피셜한 의사의 그런 느낌보다 좀 달라요. 네네.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꾸미시는 걸 좀 좋아하셨던 거예요?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좀 이런 꾸미는 거에 더 집착하게 된 계기가 있기는 해요. 요새는 막 학폭 이런 거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일진들이 막 그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같이 또래 애들이 봤을 때는 막 멋있다 막 이런 이상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는 왕따, 은따 막 이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1등을 한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유행하는 옷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애들이 좀 쟤 한나 옷 이상하게 입지 않아? 라는 걸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따돌림을 하더라고요. 1년 내내 그거를 당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뭐 부모님한테 말도 안 했고 하기도 싫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부모님께서 혹시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길래? IT 쪽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되게 안정적이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그런 게 발달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거의 맨 땅에 헤딩하신 느낌이어가지고 누구 도움 하나 없이 그냥 거의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힘듦을 저희 가족이 같이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왕따를 당했었잖아요. 그럼 네네.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나는 혼자구나 그냥 계속 나 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갑자기 너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으로 엄마랑 아빠한테 제가 원하는 걸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엄마랑 이렇게 이제 시장 보러 가면 막 네. 티셔츠 같은 거 길거리에 걸려있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막 2, 3천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한나 저거 너무 이쁘다 저거 사줄까 이래도 싫다 그랬어요. 갖고 싶은데 싫다 그랬어요. 그 2, 3천 원짜리인데도 부모님 힘드실까봐. 그냥 싫었어요. 그냥 아니까. 그럼 그때부터 좀 저작정신이 있으셨나 봐요. 이거 지금 이거 뭐예요? 왜요? 이 종이 이거 설마 방향제인가요? 아니요. 이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네. 자꾸 이거 껴놨어요. 선생님께서 근데 언제 의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대학생 때.
공부도 너무 늦게 치기도 했었고 네. 공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법을 그때 깨달았어요. 네. 너무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의대 가는 거는 이미 늦었고요. 아, 물론- 한국에서 의대를 안 나온 거예요? 네네. 고등학생 때도 문과였어요. 네. 교차로 세종대 생명공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황우석 박사님이 네. 그때 한참 생명공학 쪽으로 이렇게 그랬어가지고 그때 한참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이 저희 그 서울에 생명과학과는 많은데 생명공학과는 5개밖에 안 됐었어요. 서울에 그 있는 학교가. 거길 들어갔는데 입학과 동시에 그게 위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살짝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아니 수학도 하고 막 과학도 이제 새로 배우는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학교를 진짜 너무 재밌고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럼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학교 가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가 뭐 있었나요? 사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제가 좀 있었어요. 많이. 제가 원했던 대학교는 아니었다 보니까 네. 물론 세종대가 뭐 나쁜 학교는 아니고 당연히 좋은 학교인데 주변 친구들이 다들 스카이를 갔어가지고 저만 이렇게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학벌에 대한 좀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없으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했던 게 전문직이었거든요. 최종 직업이 전문직이라면 학벌이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하고 싶고 학벌에 대한 열등감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생각한 게 생명공학이기도 하고 이과기도 하고 해서 의사였거든요. 의사 해야겠다. 여기서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네. 의대를 다시 진학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의전원 준비했었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았었고 원하는 데가 안 돼가지고 네. 피해의식도 되게 많았고 열등감도 되게 심했어가지고 떨어지고 막 불합격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20대 때는 주변 눈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국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네, 그냥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도망갈래. 그냥 솔직히 도망간 거였거든요. 외국으로? 네. 세계는 넓은데 왜 네네. 하필 독일로 도망가신 거였어요? 사실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막 안 될 때가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버님 사업이? 네. 그때 하필 또 이렇게 안 될 때였어요. 완전 무너졌을 때였는데 혹여나 제가 의전원이 됐어도 의전원도 학비가 있잖아요. 그쵸. 학비가 상당히 세거든요. 얼마예요? 보통 1,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학기예요? 좀 의료 선진국이 어딜까라는 거를 우선 먼저 봤고요. 네. 그냥 미국이랑 독일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너무 비싸. 뭐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학비가 뭐 한 학기에 그냥 2천만 원 훌쩍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때 네네. 당시에. 그리고 독일은 학비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없대요. 그래서 학비가 공짜라고요? 네, 학비 없어요, 독일은. 말이 돼요? 독일은 그래요. 학비가 없다 그래서 그럼 독일 가야겠다. 그래서 독일로 간 거예요. 아니 독일은 왜 무료예요? 거기는 교육의 자유를 되게 보장해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일 의대를 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독일어 전공이 아니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저는 도망을 가야 됐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거기서 제가 뭐라도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이상한 착각을 했었어요. 유튜브 보고 독일 유학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 들어가는 거는 정말 쉬워요. 쉽지만 그분들을 말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막 DM 오고 이러는데 제발 그냥 한국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해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졸업이 돼서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독일은 피지콤이라는 1차 국가고시가 있어요. 예과에서 본과로 넘어가는. 근데 거기서 탈락률이 상당히 많고 이상하게 한국은 예과가 이제 쉽다고 하고 본과가 어렵다고 하는데 독일은 반대예요. 예과가 너무 기초학문을 중요하게 하는 나라다 보니 예과 때 진짜 너무 빡세게 해서 과목 통과할 때마다 샤인이라는 걸 받아요. 합격증이라는 걸 받는데 그 샤인을 다 모아야지 1차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그 샤인을 모으는 게 독일인들조차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루에 몇 네. 시간씩 공부를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몇 시간을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몇 시간을 밥을 먹고 몇 시간을 잤어?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에도 먹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침대에다가 공부할 거를 책상에 있는 걸 다 옮겨서 놓으면서 그러다가 잠들고 놀래서 깨면 한두 시간 잤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가 그래도 도망을 갔던 거잖아요. 네네, 그쵸. 한 번 도망이 어렵지 두 번 도망은 쉽다 생각을 하거든요. 갔을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한국 가서 다시 하자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셨어요? 아, 너무 패배자 같아서. 아, 그때만큼 진짜 죽어도 싫었나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렸다 보니까 자꾸 남의 눈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나 가서 보란 듯이 잘 돼야 돼. 이 생각만 진짜 악밖에 없었어요. 이제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텼던 것 같고 갔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들어오래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근데 더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여기서 한번 또 하면은 또 패배자가 또 될 것 같고 또 한국에 오면 야 그것도 또 못해서 이게 이런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독일에서 의대를 졸업한 데는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인턴까지 해야지 독일은 의사 면허가 나와요. 한국이랑 좀 달라요. 한국은 인턴하기 전에 면허를 받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면 인턴을 할 수 있잖아요. 독일은 인턴을 과정이 끝나야 의사가 돼요. 그것까지를 총 6년이 걸리거든요. 6년을 제대로 쉬지 않고 한다는 거 레겔 스튜디움이라고 해요. 그 레겔 스튜디움 내에 끝나는 확률은 진짜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부분 한 학기는 기본으로 유급하고 한 학기는 너무 심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의대생만을 위한 정신과가 따로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몇 살에 입학을 해서 몇 살에 졸업을 하셨어요? 2011년도에 입학을 해서 2017년도 말에 졸업을 했었거든요. 6년 걸렸네요. 네. 거의 네. 바로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네네. 이렇게 복장으로 다니시면 네.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신 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병원에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네. 자꾸 명찰을 보세요. 왜요? 이게 의사가 맞나?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하면은 네. 이제 고객님들 눈빛이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오실 때는 되게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셔가지고 네. 막 앉을 때도 이러고 앉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상담하고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되게 눈이 초롱초롱해지면 전 그게 재밌더라고요. 어찌됐건 이게 편견인 거잖아요. 사람의 편견을 그쵸?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편견이 싫지 않으세요? 굳이 내가 그런 편견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20대 때는 남의 눈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남의 눈이 전혀 안 중요해요. 솔직히 제가 제 인생 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해서 뭐 실력이 나쁘다라는 증명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고 있는데 또 아직까지 버틴 거 보면은 좀 아, 선생님 정말 네. 죄송한데요. 네. 미용실 아니에요? 편하게 가정집처럼 아니 여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필러 시술 같은 거 할 때 네. 고객님들이 되게 떠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무섭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바깥에 보면서 해라. 아니 좀 나 독특해.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봤어. 아 그래요? 그 원장실 앞인 거잖아요. 그쵸.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손님 고객이 있고 이러면? 저는 여기에 주로 안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항상 1층에서 상담을 해요. 아니 원래 대부분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상담 실장이 네. 상담을 해주고 네네. 원장님은 잠깐 보거나 시술할 때만 잠깐 보는 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은 상담실장님이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잡티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뭐가 됐든 간에 뭐 주근깨나 뭐 이런 걸 다 기미라고 하시니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술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서 티켓팅은 끊었는데 의사분들은 티켓팅 끄는 거를 시술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주근깨인데 토닝해도 아무리 해도 이거 잘 안 없어질 텐데 진짜 고객님들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최대 효율 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주근깨는 IPL이나 뭐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왜 자꾸 토닝을 10회를 끓고 있지? 이러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서 그냥 내가 직접 다 하겠다. 네. 아 근데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금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금 색깔? 왜요? 아니 이거 식물을 이거 죽었어. 금색으로 만들어 버렸어. 제가 다른 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밑에는 병원이 아니라 사무실이어서 이 지금 건물 통으로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본인 건물인가요 설마? 아니죠. 제가 돈이 어딨어요. 임대료 내기 빠삭해요. 그럼 지금 병원은 혼자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왜 같이 안 하고 혼자 하고 계세요? 그냥 전 제 컨트롤하에 있는 게 좋아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TJ요. 아, 제 색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진짜 확실히 색깔이 있다. 피부과 같지가 않고 미용실 같아.
오셔서 편하게 쉬고 이뻐지시고 가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서 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저를 의사로 안 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딱딱해야 될까? 왜 꼭 딱딱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독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오히려 독일이 더 딱딱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호사분들이랑도 거의 팀처럼, 한 팀처럼 일을 하고, 물론 교수님들이 무섭긴 한데, 같은 동료로 일을 하거든요. 레지던트건 인턴이건, 그냥 교수님들이랑 뭐 잘 되면 진짜 하이파이브 하고, 막 껴안고, 막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닥도도 해보고 했었을 때 좀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좀 미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진료도 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좀 다들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좀 여기 오셔서 여유 좀 가지시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나를 의사라고도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아까 어렴풋이 지나가면서 네네네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진짜 의사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의사 면허가 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또 하나 추가되는 거는 좀 도덕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거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의료적인 시술이나 치료나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시술하는 거를 이것도 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긴 어디예요? 그 카페. 제가 운영하는. 네. 운영하는 카페라고요? 네네. 아니 왜 카페를 운영하세요? 이렇게 보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개방감. 너무 도심 속에 있는 것보다 이런 게 좋아서 한 번씩 저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네. 놀고 쉬고 돈 벌 수 있는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 왜냐면 2층을 진료실이나 뭐로 하나 더 쓰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병원으로 돈 버는 거에 집착을 하진 않아요. 무슨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건 말 안 할게요. 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으세요? 왜냐면 이거 다른 사업하겠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냐고 하는데 정말 짜투리 시간을 다 쪼개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주로 잠은 몇 시에 주무세요? 또 저는 되게 일찍 자요. 10시, 11시에 자요. 그리고 일할 거 있으면 2시, 3시면 일어나서 일할 거 다 하고 그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엔 몇 시에 일어나요? 정말 잠을 많이 잘 때는 6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우리 출연자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핑크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핑크. 너무 좋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뒤에다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지금 뿌려져 있고.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해요? 향이 근데 너무 좋은데요? 왠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아니, 왜 또 향을 이런 거 가져왔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다 놔야 되냐? 귀여워. 그러니까.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여자친구 선물로 사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액세서리가 귀엽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향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데 저 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도 30대 중반에 접어들으셨잖아요. 네네.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선생님께서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어디서 만나야 되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요, 제가 머리가 너무 컸어요. 왜요? 아니, 진짜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외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면 이제 말할 때 가치관들 있죠. 그게 맞는 분을 솔직히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뭘 시작을 할 때 항상 긍정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밀고 나갈 때 부정적인 걸 생각을 해요. 갑자기 또 추진력이 생겨요. 막 쫄려가지고. 생겨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너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애인으로 만나려면 제가 조금 힘들고 이러면 서로 이제 다독여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적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너 입장, 그 친구는 이제 고용당한 입장. 이게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솔직히 만날 수 있었던 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나중에 결혼을 정말 하신다면 네네. 하신다면 네. 나중에 하실 수, 네?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나중에 어떤 부모님 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조금 엄격한, 강하게 키워야 된다, 얘는. 왜요? 제가 그렇게 커와서 저 스스로 저에 대해서 요새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독해졌을까? 왜 나는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걸 왜 나는 아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면 엄마가 되게 엄격했어요. 엄마가 그때 했던 말이 너 어디서 넘어지거나 그래도 울지 않으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겠다 이러면 저는 그 칭찬이 더 좋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울어서 엄마 나 이랬어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피나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랬어 이것보다 야 우리 한나 이거 참았어? 이런 칭찬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나중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뗐던 것 강해지지 같아요. 않나. 네네네.